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오는 금요일인 10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또다시 무역 갈등이 시작됐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하면서 맞받아쳤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듯 무역 갈등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과거부터 첨예한 이슈가 되어왔다. 17세기 대항해 시대, 향신연구역을 독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영국과 네덜란드는 왜 해상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주입니다. 사실 작년 5월에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순간 좀 괜찮아지나 싶더니 요즘 다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부디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예나 지금이나 이 무역으로 마찰이 시작돼서요.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역과 관련된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새로운 얼굴이 오셨기 때문에 좀 자기소개를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종군 기자를 하면서 군사 전문 기자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지상 특수작전 연구회 그리고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연구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우. 사실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전쟁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연구자분이 오셨어요. 진짜 전쟁을 눈앞에서 보고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연구자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현장을 보고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총알이 막 옆을 빗받치는 그런 경우도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전투에 몇 번 휘말려 봤고요. 모술 작전 때는 이 건물 사이사이에서 박격포가 터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공포더라고요. 적이 안 보이는데 포탄은 막 터지고. 와. 그래서 진짜 전쟁을 경험한 기자님, 종군 기자님의 눈으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무역 이야기를 저희가 왜 꺼냈느냐.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경제, 무역이 국가 간의 영향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는 돈 갖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주먹 다짐까지 간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이게 돈 문제는 돈으로 끝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무역이라는 게 국가의 운명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사실 무역 분쟁이라고 하지만 이 무역에 국가의 승부가 걸린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돈 문제만 타협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뭔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17세기 후반에 그 소위 대항해 시대가 이제 무르익어서 드디어 돈이 될 때, 큰 돈이 될 때 이걸 누가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걸 먹는 자는 이제 제국이 된다. 당시 해양무역의 가장 선도주자였던 네덜란드,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고 싶었던 영국이 벌이는 한자어로 영란전, 네덜란드로 화란이라고 그러니까 영란전쟁이라고 하죠. 영란전쟁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향료전쟁이라는 이름도 사용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게 향료였는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라는 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지구도 일주하게 되고 가는데 처음에 알고 간 것도 있고 모르고 간 것도 있고 금을 찾아 다이아를 찾아 막 가요. 가다가 이제 드디어 향료라는 걸 발견하게 됐는데 처음엔 후추 이런 건데 향료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 그렇죠. 솔직히 지금 말하는 나도 뭔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뭐 후추야 다 알죠. 그다음에 뭐 정향, 육두고, 그렇죠. 뭐 샤프란, 메이스, 뭐 이런 MSG. 이건 죄송합니다. 하여간 MSG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향료가 오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마케팅이 붙어요. 근데 또 마케팅 붙기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패스트가 그때 막 돌아요, 유럽에서.
근데 패스트가 더 기침이 막 난다고. 네네. 근데 뭐 육두구가 지금도 기침약한데 조금 쓴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패스트를 잡는다. 이야. 그러니까 원래 비쌌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네. 불티나게 팔렸겠네요. 예, 이게 막 불티나게 팔 수는 없어. 왜냐면 양이 적어서. 예, 값이 그러니까 값이 뛰죠. 천정부지로 뛰어요. 그래서 뭐 이거 한 자루가 금하고 맞먹고 향료가 얼마나 비쌌는지를 딱 알려주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배가 이 향료를 싣고 영국이나 아니면 네덜란드로 들어오면요, 선원들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혔습니다. 아, 혹시 혹시나 가져갈 수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도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머니나 은닉할 수 없는 옷을 입혔고요. 선원들 개개인끼리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한 마약 같은 그런 거였죠. 게다가 이 유럽 사람들의 주식이 고기다 보니까 그런 향료들이 고기의 비린맛을 잡아줘서 그때 당시엔 정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한 MSG, 천상의 MSG였던 거죠. 그럼 저희가 쭉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덜란드가 건드린 게 아니고 영국이 네덜란드를 건드렸죠. 그때 네덜란드가 한참 나갈 때 영국은 청교도 혁명에 시달렸죠. 그래서 내전이 벌어졌는데 올리버 크롬웰이 그 청교도 혁명을 성공시켰는데 이 사람이 사실 부르주아 출신, 그러니까 부르주아를 업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다를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영국이 사실 센 나라는 아니었거든. 이제 나가야 된다. 나가려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죠. 하나가 이제 해군 건조 계획, 함대 건조 계획을 크롬웰이 밀고, 그다음 또 하나가 항해 조례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항해 조례는 해군력 강화가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네덜란드랑 문제가 된 건가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오직 잉글랜드 혹은 식민지 배만 영국 식민지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뭔가 분한리에 보이는. 네네네. 자, 두 번째, 잉글랜드인 식민지 주민 포함해서요. 잉글랜드인이 선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즉 영국 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담배와 설탕, 작물은 오직 잉글랜드로만 팔 수 있다. 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이걸 들으시면 정말 이거는 뜻이 있었구나 싶으실 겁니다.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쳐야만 하며 수입 관세를 내야 한다. 야, 결정적이네. 그렇죠. 사실은 잉글랜드 식민지가 워낙 많은 상황인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보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직 잉글랜드만이라는 거를 그렇게 붙여놨으니 그러면 니들은 장사하지 마. 장사하려면 우리를 거쳐. 장사해도 돼. 근데 우리를 많이 거쳐. 내고. 돈을 내고 우리 선원을 쓰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오직 잉글랜드만 무역을 하겠다. 어. 우리가 우선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네요. 진짜 그냥 듣기만 그게 해도 우리만 무역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만 돈을 벌겠다. 우리만 돈을 예, 벌겠다. 이렇게는 안 했다니까요. 너희 하지 마, 우리만 할래.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직접적으로 해, 마음대로 해. 돈을 많이 돈만 줘. 난 돈만 받으면 돼. 이거지. 우리 앞바다에서 돈을 니네들이 벌 거면 우리한테도 띄워줘야 돼. 이런 뜻이죠. 예. 중개무역이네. 어떻게 보면 뭐 보호비를 뜯는 뭐 이런 느낌도 있죠.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를 발표하면서 그럼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뻔하지 않겠어요? 네덜란드가 이건 타겟이 우리잖아. 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가 상당한 손해를 봐요. 그런데 또 문제가 실제로 영국하고 네덜란드 무역 자체는 많지 않았대. 좀 참으면 될 것 같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영국이 커지고 자기네 선원 쓰고 자기네 배 쓰라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네가 이 함대를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화가 나죠. 이런 조례가 말이 돼라고 했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전쟁을 마음에 먹고 그럼 만든 조례인 거예요?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아닐까요? 나 니들 이제 일단 세게 못 봐줘? 나가겠다. 아니 일단 난 돈 줘. 못 주겠다 그럼 어떻게? 나 이거 약간 소름인 게요. 이거 진짜 소름인 게 요즘 무역 분쟁의 느낌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맞아.
돈을 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영국은 여기에 국군을 걸었잖아요, 이제. 네네. 그 자기들이 봐도 그 아시아에서 오는 그게 정말 난 돈으로 계산을 못 하겠다. 요만큼의 집 한 채인데. 배 한 척이면 도대체 뭐야. 이때 당시에 이건 결국은 싸우자라는 뜻이다라고 네덜란드는 생각했을 텐데 두 나라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영란 전쟁이 1차에서 3차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4차도 있고 5차도 있고 6차도 있고 저 뒤에 가면 계속 있는데 그 시대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 때에 집중적으로 벌어진 것은 3차까지입니다. 그래서 1652년부터 1654년까지 벌어진 전쟁을 1차 전쟁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멀리서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도버 해협에서 벌어집니다. 문 앞이죠. 아니 거길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거길 다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와 영국은 네덜란드를 가려면 영국 도버해협 안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뺑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대항해 시대인 17세기 후반 아시아의 향신료는 황금과도 같은 존재였다. 유럽 열강들은 앞다퉈 아시아에 진출하려 했고 해양 무역의 선두주자인 네덜란드가 향신료를 선점한다. 영국은 네덜란드의 독점을 막기 위해 항해 조례를 선포한다. 항해 조례는 1차 영란전쟁의 계기가 되었다. 1차 영란 전쟁이 발발을 한 계기적인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네네. 이 도보 해협 전투라고 하고요. 1652년 5월 19일 날 개전을 하죠. 네. 네덜란드 쪽에서는 47척이 동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25척입니다. 꽤 큰 전투네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보면 네. 야, 네덜란드가 훨씬 수가 많네 라고 네. 생각하실 텐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이 호송하는 임무를 띈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 전투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네덜란드가 좀 작잖아. 그쵸. 네. 예, 아무래도 좀 작고요. 네. 그리고 전투는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냥 난타전이 벌어진 겁니다. 막 싸웠구나. 예. 근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덜란드 쪽에는 한 척이 납포가 됐고, 그리고 영국 쪽에는 기록이 없어요. 몇 척이 다 침몰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서로 한 4시간 정도를 난타전을 했지만 아주 심각한 피해는 입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어둠이 깔리니까 네. 네덜란드는 사실은 호송하는 임무였잖아요. 네네. 상선들을 빨리 보내는 네. 안전하게 보내는 게 임무였으니까 네덜란드에서 물러납니다. 예. 그렇게 승자와 패자가 별로 없이 네. 그냥 자 이만큼 싸웠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서로 물러나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해 7월에 선전포고를 하죠. 영국에서. 네덜란드에. 그러니까 결국 이를 바득바득 까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한 번 치기가 어렵지 이제 두 번부터는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선전포고를 영국에서 하게 됐군요. 여기다 그러니까 땅에도 선거 놓고 여기가 맞는다 그랬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다가 드디어 넘으니까 넘었지 하고 붙으니까 선전포가 난 거죠. 제가 전쟁터를 가면서 전투도 많이 보고 전쟁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전투라는 요식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력 수위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하는 프로는 무력 수위를 조절할 줄 아는 거죠. 내가 붙어야 될 때와 이 정도에서는 이제 무력 수위를 낮춰야겠다. 그러면은 낮추는 거. 이걸 잘해야지 정말 진정한 전쟁이 그러니까 들어서. 치고 빠질 때를 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 전쟁의 특징은 어디 나라를 정복하거나 네. 어디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도버 해협 통행권도 아니고 그걸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도버 해협에서 누가 대장이야. 싸우는 거죠 이제. 이 구역의 짱은 그렇죠. 나야. 그거. 그렇게 해서 벌어진 아주 특이한 전쟁이에요. 네, 그럼 해상전은 육상전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당시 해상전은 어땠나요? 1600년도의 해상전은 그야말로 난타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진을 이룬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고요. 상대방의 지휘관이 타고 있는 기함을 먼저 포착을 해서 거기를 가서 그냥 난타전을 때리는 거였죠. 그래서 막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막 오사격도 하고요. 계속 그 적의 함선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무기가 필요했죠.
1610년에 대포 55문이 장착된 영국 해군의 프린스 로얄을 시작으로요. 1637년에는 대포 90문이 장착된 바다의 군주. 이름 정말 멋있죠. 솔베니안. 예, 이거를 원어로 하면 솔베니안 오브 더 시라고 되어 있고요. 예, 전함이 진수되면서 이 기함들을 기점으로 점점 함선들이 대형화됩니다. 배가 대형화되면요, 사실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더 많은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죠. 그 포 하나에 보통 7명에서 10명 혹은 12명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아니 그럼 90문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몇 명이? 1000명 이상이 대포에만 매달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이 배를 보면 좌현과 우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들이 이 좌현과 우현에 설치돼 있죠. 네. 양쪽을 쏘는 거는 거의 없고요. 한쪽 면으로 쏘게 됩니다. 제가 가면은 만약 이쪽에서 적선이 온다, 그럼 이쪽만 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 인원이 그 포를 운영하는 인원이 포마다 있을 필요는 없고요. 한 선에 하나씩 그러니까 또 있을 수가 있죠. 적군이 오른쪽이다 그러면 왼쪽에 있던 그 해군들이 오른쪽이다 그럼 막 뛰어서 오른쪽 가서 쏘고 왼쪽이다 그러면 왼쪽에 가서 쏘고. 그래서 90문의 포가 한 번에 빵 하고 그 방열이 되거나 쏘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국,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영국을 비교했을 때 영국의 배가 좀 달랐어요. 두 나라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영국은 강력한 화력을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포가 더 많고 네. 포가 많기 때문에 배가 더 대용이 됐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그 지형적인 특징 네. 그리고 개념적인 특징 때문에 소형 함정, 굉장히 빠르고 경쾌한 그런 소형 함정 위주로 이 전투함을 구성을 했죠. 영국 함선이 대형화가 됐군요. 그 시대에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영란 전쟁에서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죠? 또 그게 그렇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 영란 전쟁 자체가 여러 차례 벌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금 1차, 2차, 3차 그것만 해도 되게 여러 번의 전투가 있었고요. 영국은 영국대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대로 국군을 진짜 우리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정신으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한쪽이 밀렸다기보다는 어쩔 때는 영국이 우세했다가 어쩔 때는 네덜란드가 우세했다가 이렇게 주고받기 티카타카가 됐고요. 이게 도버 해협에서 붙으니까 영국 함대는 기다리고 있고 보통 네덜란드 상선단을 네덜란드 해군이 호위하고 와요. 또 이게 문제가 네덜란드 해군은 호위 임무에 주력을 했어요. 영국은 참 좋은 나라야. 지네 집 앞에서도 털고 카리브해 가서도 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덜란드 상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호송 함대랑 붙으니까 처음에 첫 전쟁에서는 아무래도 영국이 이깁니다. 다만 뭐 영토를 점령하고 막 함대를 모조리 수장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불리하구나 이렇게 돼서 일단 네덜란드가 협정을 하고 항해 조례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식으로 일단 협정을 맺어요. 자, 항로와 제해권을 바탕으로 영란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차 해전에서는 영국이 놀러 다니려면 이제 돈 내라고 해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렇지, 이제 1차전 했는데. 그러니까 1차전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항상 모든 전쟁은 무기가 좋다고 배가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진짜 네덜란드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요. 심지어 무기와 해전도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양국 모두 다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좀 더 다이나믹한 그랬어? 이런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니 난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아니 파운드가 그 포가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야기는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이어나가고 디테일하게 심화 학습 과정으로 또 들어가고 얘기 준비를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대전에서는 영국이 승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쪽을 향해서 손을 들어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영란전쟁 2차와 3차 전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